안녕하세요. 통장부부입니다. 여러분, 요즘 유튜브를 보면 20대에 1억 모으는 법, 저축률 70% 하는 방법과 같은 영상들 정말 많죠. 근데 저희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 저희 30대 초반 결혼 2년차 신혼부부 통장이 마이너스 8천만 원이 된 이유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제 통장에 지금 마이너스 3,300만 원, 아내 통장에는 마이너스 5천만 원에서 총 약 마이너스 8천만 원으로 빚쟁이 신혼부부입니다. 물론 주택담보대출은 제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저희가 왜 이런 역대급 마이너스 통장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으시면 조언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혼 전 저희에게는 약 1억 5천만 원 정도의 현금이 있었어요. 근데 결혼을 준비하면서 신혼집 매매, 인테리어, 가전 가구, 결혼식 비용 등으로 모두 사용했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모은 돈이 싹 사라진 거죠. 이때쯤 아마 부동산이 바닥을 찍고 조금씩 상승하던 시기인데 서울 대부분은 9억 원 이상으로 거래가 되고 있었습니다. 절약하면서 월급을 모으고 갈아타기 하면서 서울로 입성하는 거는 당시에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자녀 생각도 있고 남들처럼 70%씩 저축은커녕 50%도 저축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투자처로 재개발 빌라를 매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에 저희가 봤던 완전 극초기 서울 재개발 빌라를 사려면 현금으로 1억 5천만 원 정도가 있어야 가능했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지금이 아니면 이런 물건을 절대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결국 영끌에서 사기로 결심했습니다. 1억 5천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내가 신용대출 5천만 원, 제가 신용대출 5천만 원에서 총 1억 원을 빌렸습니다. 이때부터 저희 통장은 마이너스 1억 원이 되었고 월급이 들어와도 성과금이 들어와도 통장에 플러스를 보는 날은 없었습니다. 재개발 빌라를 매수하고 몇 개월 동안 좀 갚아서 현재는 마이너스 8천만 원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게 바로 저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힘들다고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투자 시장의 괴리감 때문입니다. 나스닥, S&P 500, 코스피, 금, 비트코인까지 지금 모두가 최고가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저희가 영끌에서 산 이 집과 빌라만 지금 횡보 중입니다. 만약 1년 전 재개발 빌라를 안 사고 나스닥 추종 ETF인 QQQ를 샀다면 작년 9월쯤 480달러에 사서 현재는 610달러로 1년 만에 27%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가지고 있던 현금 5천만 원 기준으로 약 1,300만 원 정도 벌었겠죠. 물론 그동안 1억 원에 대한 신용대출 이자 부담도 0원이었겠고요. 또 2022년 말에 내 집 마련을 안 하고 QQQ를 샀다면 280달러쯤에 매수가 되었을 거고 현재는 610달러, 117%의 수익률입니다. 집 사는데 들어간 현금 1억 원 기준 1억 2천만 원을 더 벌었을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흔히 대한민국은 부동산이 답이다라고 말하지만 정말 맞는 말일까요? 솔직히 지금은 저희 집 빼고 다 오른 것 같은 기분입니다. 이 막대한 기회비용과 이자 부담이 저희가 안고 있는 현실적인 고통입니다. 부동산을 길게 봐야 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재개발 빌라도 최소 15년은 생각하고 앞으로의 2세 베이비가 할 수 있어? 앞으로의 2세 베이비가 초중학생 때 입주를 목표로 들어갔지만 현재 시장을 보면 괴리감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얻은 게 있다면 비교적 어린 나이에 부동산 투자를 직접 하고 현재 그 시장에 들어와서 몸으로 느끼고 있다는 점입니다. 매매를 하기 전에는 단순히 역세권, 대단지, 초품업, 주변 상권 등 이론에 대해서만 알 수 있었다면 매매 이후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언가를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거주하는 집도 이론적으로는 좋은 집이거든요. 대단지에 초품화, 역세권, 5분 내로 IC도 올릴 수 있고 서울까지 2-30분이면 가고 주변 상권도 잘 되어 있어서 실거주 만족도도 높고 등등 이론적으로는 좋은 집이라고 보이지만 현실의 집값은 시장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일단 내년까지를 목표로 신용대출 마이너스 8천만 원을 먼저 갚을 예정이고 이유는 주식을 모을지 또는 부동산에 계속 손을 댈지 고민이 되는 상황입니다.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투자하고 계시나요? 저희는 잘하고 있는 거 맞나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